네, 잠시 손든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재석 인원은 18인으로 개회 성원을 만족하므로 현재 시간 23시 26분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손든 상태는 유지해 주십시오. 캡처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일단은 안건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안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이의가 없으시다면 중간에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안건 연기 등을 통해서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안건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 보겠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 인준안건도 문자위 측 참관인이 입회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처리를 해도 될까요? 문자위와 연락해 주신 분께서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김재희 의원분이 사실 네. 그 전학대회에도 안 들어오셨어서 네. 네. 본인께서 안 계셔서 계속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중앙상 이제 본인 네 단순한 이제 의결 주문이기 때문에 배경이 충분히 처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그러면 할까요?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죠. 네, 학부총학생 입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입니다.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그 동현 측에서 전달받아서 제가 이제 담당했었는데요. 그 지난 문화자치위원 인준도 그 별도의 문자위 관련 참관인 없이 진행해서 이번 안건도 별도의 참관인 없이 진행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안건 1 문화자치위원 추가 인준입니다. 문화자치위원 인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당시 회의에 없었지만 모든 위원분들께서 이전 중간 임기가 바뀌신 분도 계시긴 하네요. 이전에 문자위 인준으로 아마 안건 처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학부총학생의 문화자치기금 운영 세칙에 따라서 해당 기금 주로 이제 학교의 지원금인데 학생 지원금으로 배정된 것을 어느 행사나 어느 단체에 혹은 어느 개인에게 지원할 것이냐를 이제 학생회의 관리를 통해서 그 요청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임기가 이제 해마다 바뀌어 가고 있고 회칙상 그 위원회에 그 구성 인원이 있습니다. 네, 세칙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인, 상설위원회 2인, 상설위원장단 중 2인, 이제 중훈이 구성원이죠. 동아리연합회 제외 중훈이 구성원 중 2인, 동연 회장단 중 1인, 동연 분과장 중 2인, 동연 추천인 1인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안건지에 추가 인원으로 인준된 연승모 학우께서는 어느 성분으로 구성되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확인 어려우시다면 이제 동현 측에서 그리고 사전에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회칙에 합치하게 이제 상정을 해주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 끝나고라도 그 부분 오류가 다시 한번 발견이 되면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고요. 사전 점검 과정을 신뢰하고 의결 주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꼼꼼히 따지고 가면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제 피로도를 고려하고 또 효율적인 회의체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은 감안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인준안건 일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질문 의견 없으시다면 이제 큰 의견이 갈리지 않을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로 의견 표출도 없으니 바로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 낭독하게. 네, 의결 절차로 진입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네, 역시 이의 없으시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입니다. 연승모 17학번 화학과를 문화자치위원으로 인준한다. 재석하시는 위원분들 모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아니신 중훈 의원 본인께서 모두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가인 분들께서도 혹시 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 기구와 이름의 형식으로 참가자 명을 수정해 주시면 확인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중훈 의원분 17분이 손을 들어주셨고요. 저를 포함하면 18인이 되겠네요. 바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 잠시만요. 한 분이 더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오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석 인원 19인입니다. 네, 일괄적으로 손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찬성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표결을 위해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19인이 확인이 되었고 회의실에서 출입 없이 같은 인원이 손을 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19인으로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나 기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나요? 혹시 표결 참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아직 표결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 접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 의결문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준안건 1 이대로 종결해도 괜찮을까요? 네, 인준안건 1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인준안건 2인데 그 부비상대책위원장님 혹시 인준안건 2에 대해서 안건지상의 오류 해결이 되었을까요? 네. 여기서도 해결이 된 걸로 보이네요. 네, 인준안건 2의 배경은 이제 회칙사항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국장단 인준 임명 동의안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고요. 비상대책위원회지만 중앙집행위원회와 같은 격으로 취급을 하여 이렇게 처리합니다. 앞서 이제 모두들 숙지하고 계시다시피 학부 총학생의 총선거가 무산이 계속되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단과 국장단의 국소체계가 모두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내부에서 확정된 국장단에 대한 인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인준되는 바는 단순하고요.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하여 의결문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좋을 만한 추가 정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회계팀이 있었는데 회계팀의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회계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운영이 되어 왔던 기획국과 국제사무국이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해당 업무 축소가 결정됨에 따라서 국서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기획 행사나 아니면 국제학생
대한 지원, 카이스트 국제 사업에 대한 처리 등은 이제 각 국서에서 힘을 모아서 처리를 하거나 혹은 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접수는 질문이 없으시다면 안건 처리로 바로 착수해도 괜찮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격 회의가 이제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여러분의 이제 모든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문이 없으실 만한 부분은 실제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잠시 기다려서 확인이 되면은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바로 인준안건 2에 대한 의결 진행할까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 그럼 인준안건 2 의결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구들을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으로 인준한다. 집행지원실장 박정호 20학번 수리화학과, 서기실장 정현우 19학번 항공우주공학과, 정책국장 이수연 17학번 화학과, 사업팀장 정책국 산하의 사업팀입니다. 사업팀장 임재원 19학번 전기 및 전자공학부, 대응팀장 고세연 19학번 생명과학과, 복지국장 홍유승 20학번 생명화학공학과, 사무국장 이정윤 18학번 물리학과, 디자인국장 양인선 19학번 화학과, 정보국장 허연 20학번 전산부입니다. 네, 의결위에서 재석하시는 인원 모두 손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석 확인 위에 모두 재석하시는 위원분들 모두 손 들어주십시오. (18) 분이 손 들어서 저 포함 총 19인 재석이고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기록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 찬성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두 손 들어주십시오. 네, 재석으로 손 들어주신 18인이 모두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 포함 19인 찬성되겠습니다. 오류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바로 19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확정할게요. 네, 그렇다면 반대나 기권은 없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의결 참여 오류가 있거나 아직 의결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다면 해당 의결문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인준안건 2 역시 상정된 요청이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요. 안건 종결해도 괜찮겠죠? 네. 인준안건 2 안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안건들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안건 외에 논의 요청이 한 가지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전집행, 전년도 회계 결산을 바탕으로 사전집행하는 방식이 회칙에 따라서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해당 방식에 대한 처리를 논의 요청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논의 요청에 해당하는 단체가 오늘 심의안건에 올라온 단체 중에 있는지 논의 요청해 주신 분 그리고 접수해 주신 분께서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 논의 요청 접수한 학부총학생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입니다. 심의안건에 올라 있는 단체 중에 없고 현재 그 관련 안건 요청하신 분이 참석해 있어서 네, 모든 그러면 상정된 안건 처리한 후에 논의하여도 무방하겠죠? 네,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예정대로 심의안건 1 처리 착수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번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입니다.
어,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학생회비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층기금과 격려기금은 이제 본회계로 수정되는 게 맞겠네요. 본회계 추천의 기금과 격려기금은 5월 공제 이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사효과의 태율 성림제 지원을 위한 항목이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에 추가되었고요. 학생지원팀 요청으로 기부모금운동 항목을 개설하여서 현재 사업 진행이 확정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사업 진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회계상의 준비로서 개설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안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안이나 이제 각종 문서들이 제출되는 경우에 회의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추가로 갖거나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전에 안건지를 숙지하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질문만 잠시 기다리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열람하실 시간을 거듭 드리고 나서 이후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으신 경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관위 위원장 안선호입니다. 참관 네, 하시는 알겠습니다. 분이시로 네. 오셨기 때문에 조금 신속한 네. 진행을 희망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뭐 회의 진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실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분들 의견을 우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 중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을 내주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송인화인데요. 채팅으로 지금 네. 의견을 내시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위원분께서 이제 검토할 시간 없이 숙지하고 온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전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검토 시간 없이 그러면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견 있으신지만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없으시다면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이견 접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바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와 논의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논의 있으신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의가 안 나오는 걸 보아서는 모두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리고 문제가 없다, 접수되는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의결 착수할게요. 네, 질문이나 이제 논의 요청이 접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바로 의결 진행하는 것에 모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결문 낭독하겠습니다.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재석, 이게 같은 형식의 예산 처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많다기엔 몇 건 안 되긴 하죠. 그래도 같은 형식의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구 운영 세칙에 따르면 이제 재석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이 되면은 만장일치 가결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결의 방법 중에 이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없이 가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재석
네,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재석 인원 역시 그 지금을 마지막으로 중도에 그 대리인분이 들어오시거나 본인께서 퇴장하실 여지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전체 그러니까 유지된다, 전체 모든 구성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석 인원도 이번 점검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 여지 예정이신 분도 안 계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서기님께서 지금의 그 총 인원수와 참관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만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은 후에 진행할 때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뭐 거듭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 재석 점검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변동이 생기면은 바로 즉시 재석 점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석하시는 분들 모두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재석 19인이고요. 오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바로 기록하겠습니다. 네, 논의 과정에서도 뭐 이견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없으시다면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일단 손 내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해당 안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모든 위원분들께서 회의 진행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재석을 확인할 때도 신속하게 확인을 해주신 바로 미루었을 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지금 이의가 접수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심의안건 2번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 지금 참관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주요 개요나 특이사항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우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의 예산과 거의 동일한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학관 개선 사업이 들어가서 저희가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 상황이 됐을 때 신학관을 더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학생회가 갖고 있던 학생회가 있어갖고 추가적으로 받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안건의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숙지해 오셨음을 전제로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이나 논의 요청 있으신지 잠시 기다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의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중간중간 제가 진행 방안에 대해서 이제 괜찮은지 여부를 여쭐 때 여러분 중에 동의를 해주시면 훨씬 염려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확인을 해주셨고요. 바로 의결문안 낭독하겠습니다. 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참가자 수 일치하고요. 참관인 상황과 또 일치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구성으로 자리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결함에 있어서 이의 있으신 분, 안건에 대해서, 의결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다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부분이 이렇게 신속하게 짧은 논의만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외부에 비춰지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효율을 도모하는 만큼 이렇게 발생한 효율을
다른 학생회의 사무처리 집행들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개되는 회의와 그 기록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학생회 운영에 대한 설득력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방면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심의안건 2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건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의안건 3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3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예산안 심의입니다. 네, 상상효과에서도 참관인분 참석하셨나요? 네. 네, 마찬가지로 안건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특이사항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위원장 원창현입니다. 올해는 2021년도 카이스트 성림체육제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19년도랑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 전년도 19년도 사업 개수랑 되게 많은 부분이 있고 예산안에도 엄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서 뭐 예산안이나 사업 계획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저희가 20년도에는 숙제를 진행하지 않아서 1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와 이제 안건에 상정된 바를 바탕으로 논의할 점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다면 의결 착수하겠습니다. 네, 의결문 낭독하겠습니다. 의결문에서 이제 사전에 저희 진행 보조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일부분 이제 행사준비위원회가 명백하게 상상효과를 가리키기 때문에 상상효과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마찬가지의 형식을 갖도록 2분기 예산안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의결문 낭독하겠습니다. 행사준비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입니다. 재석인원 참가자가 다소 변동이 있네요. 중간에 참관인분께서 퇴실을 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산안 이미 설명하신 안선호 위원장님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안선우 공간위원장님이신가요? 네. 네, 공간위원장님께서 퇴장을 하신 것으로 확실히 보이고요. 공간위원장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변동 없이 19인으로 확인하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다면 19인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의결문에 대해서 이의나 이견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의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만장일치 가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이의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의결문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상상효과 위원장님께서 이제 퇴실해 주셔도 괜찮고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심의안건 4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입니다. 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간략한 설명이나 특이사항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학기말 택배 사업에서 저번 연도에 이제 대면 택배 박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천장을 저희가 학우들에게 무료로 제공했고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딸기 파티는 기존에는 대면 딸기 파티 진행으로 인해 지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출이 없는 대신 홍보의 중요성이
예상돼서 조금 딸기 파티 홍보 예산을 조금 기존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이 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논의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 접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바로 의결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결문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 20, 네, 마찬가지로 수정 좀 가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해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상반기 예산안이라 네네, 2분기, 3분기를 합쳐서 네, 준비한 그렇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2분기로 기록이 돼도 괜찮을까요? 2, 3분기를 함께 상정을 해주셨는데요. 네, 상반기로 해서 처리하는데 여러분 문제 없겠죠? 확인차 한번 회칙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에 사실은 감사가 껴있기 때문에 분기가 넘어갈 때 저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이제 결산을 진행할 때 확실히 분할을 하여서 감사를 제출하면 결산과 감사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분할해서 처리하는 것을 요청해 주신 정우진 부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검토하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다면 의결문 이대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의결문 굳이 수정 가지 않고 이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의결문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의 21년도 상반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재석 인원에는 변동 없고요. 19인의 이견 있으신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나 이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접수되지 않는다면 만장일치 가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안 계신가요? 네. 이 접수되지 않으므로 의결문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한 가지 논의 요청이 들어오는 바가 있어 안건과 별도로 중앙운영위원분들의 논의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기구의 결정이나
의결이 별도로 필요 없는 이제 결론이 난다면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집행에 반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후속 절차를 통해서 의결 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청받은 사항은 한정현 부위원장님 혹시 화면 공유 지금 되시나요? 권한이 없어서 권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구도로만 설명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아주 적절하게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수기로 기록을 좀 해가면서, 수기가 아니라 이제 직접 실시간으로 기록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논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정현님 이거 개정 회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그 개정 회칙 전후로 이제 예산 집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먼저 중원위원들께 안내를 드리고, 또 이후에 사실 저희가 기층이 5월 달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내 혹은 논의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논의 자리를 만든 거라서요. 개정 회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에다가 첨부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자료 여기 있군요. 네, 아까 전체 학생 대표회의에서 방금 처리된 회칙 개정안입니다. 네, 선집항에 대해서 개정 후 부분 조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원칙은 모든 재정 지출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에도 불구하고 2분기, 4분기, 즉 봄학기, 가을학기죠. 하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 전까지 기간에는 중훈위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승인은 이제 선집행하고 후 승인하는 승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우진님 해당 해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선집행과 사후 승인의 차이는 선집행은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에 이혼한 사업에 대한 집행이고, 그 사후 승인은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 없는 항목을 집행을 할 때 이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항에 그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3항의 네, 이거는 둘째 줄 가운데요. 이 네, 승인이 사전 승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후 승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읽어보니 승인 하에라는 말이 사전 승인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집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를 보았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의도상으로는 사후 승인까지 포함하는 승인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일종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죠.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유권 해석입니다. 네, 어쨌든 선집행이 가능한데 결산이 존재하지 않은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 경정으로 취급한다.
한마디로 해당 기간 동안의 공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기존의 회칙에서는 전년에 집행한 결산 내역이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네요. 이번 학기에 본격적으로 예산안 승인 받기 전에 집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전년 결산에 존재했다면 작년에도 썼기 때문에 올해에도 승인받기 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 회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서 작년에 쓴 적이 없는 것 역시 추가 경정의 성격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이 경우에는 추가 경정은 사전 승인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이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한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즉 예산안 심의 받기 전에 집행한 것들을 누락하고 예산안을 올리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질문으로 들어온 것이 작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집행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따로 승인만 받으신다면 추가 경정의 형태로 하여서 집행하실 수 있는 형식의 회칙이 이번에 도입된 것 같습니다. 수성환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11조 상황 그 1번 문항에 선집행을 심의되기 직전 분기에 추가 경정으로 취급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사망의 승인은 사전 승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 항목이 선집행이 아닌 그 추가 경정으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 해당 분기에 사후 승인처럼 취급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 승인을 일단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추가 경정 만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선집행을 사후 승인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네. 1번 항목 또한 추가 경정이 아닌 추가 경정의 성격을 띠는 게 아닌 사후 승인의 성격을 띠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번 항목 역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1번 항목에서 추가 경정으로 취급한다라고 돼 있는 워딩 자체가 사망의 심의를 사전 심의라는 것으로 해석을 지금, 하려고 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확인한 유권 해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승인을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선집행대로 사후 승인의 방식으로 일부 선집행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선집행 방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은 조금 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후 승인 방식으로, 한마디로 승인 전 집행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집행 전에 승인을 받는다면 인정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문장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네요. 즉 명백하게 이제 말씀하신 바를 이해를 했는데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채팅 올라온 걸 볼까요? 혹시 정현님 지금 발언을 해주시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뭐 이 주제 끝나고 조금 이따 따로 발언권을 드릴까요? 지금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하는 게 그 회의 진행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발언해 주시죠. 네, 학부총학생 입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발언하겠습니다. 서성환님 질문 전에 좀 정리 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 규모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사후 승인은 기존에 개정 전에는 학생회비 1%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학과 혹은 상설위원회 본회계 1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집행 금액 같은 경우는 보시면 추가 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가 경정이라는 항목도 일부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할 경우 이제 전학대회 승인이 그러니까 회칙에 보면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 의결을 서면 의결 형태로 실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하려면 이제 중훈위를 열거나 기층을 열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개정 후에는 10% 기층이 아니라 본회계의 총 지출의 10%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계 10%가 안 넘으면 서면 의결 형태로도 의결이 가능해진 거죠. 중훈이나 전학을 안 열고도.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 회칙 개정 전후로 그 학과 혹은 위원회 본회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금액을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중훈위원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 및 예산 지출을 이 회칙 개정안이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해주는 거를 고려해 주시면은 이제 예산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서성환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가 되셨을까요? 사실 제가 이번에 사전 승인, 추가 경정 부분에 사전 승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혹시 이번 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안건이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3월 달의 지출들은 모두 이전 패치에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뭐라 해야 되냐. 소급 적용. 네,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경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번 학기 초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것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회칙 개정의 기본 원칙을 보았을 때 이번 학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거의 전학대회 혹은 예산심의 기층까지 생각을 하면은 중간 이전까지 어떤 사업도 진행을 못한다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네. 기층 예산이 아닌 본회계 예산 또한 결국에 이 기층이든 어디든 일단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동일하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많은 학과들이 현재 그 본회계 사업 혹은 이월금 이용한 사업들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진행을 했다고요? 일단은 본회계 사업들에 대한 집행,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 환영회 등도 몇 개 학과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논의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선에서 조금 적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본회계, 즉 이제 과사의 돈으로 일부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 사업을 학생의 주관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경우는 학과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과 학생회에서 해당 사업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집행의 경우에는 이제 회칙 개정 이전에 소급 적용되지 않은 회칙에서 해석을 했을 때 그 전년 결산에 포함이 되지 않은 항목이라면 명백하게 회칙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말의 여지라도 다시 한번 회의 종료 후에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명백하게 학생의 주관의 행사인데 그것을 작년 결산에 없었던 부분을 혹은 회칙에서 서술하는 범위 이상의 금액을 집행을 했다면은 회칙 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준에도 아마 부합하지 못할 것이고요. 이것을
그 이제 이미 집행된 것들은 사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도가 드릴 수 있는 말의 전부일 것 같고요, 현재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선집행, 네, 회칙 개정의 발효 이후로는 일단 개정 회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은 대부분 이번에 신설된 사망 1호의 추가 경정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대부분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출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발효된 시점 이전의 집행들을 개정 회칙으로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 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첫째로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처리는 차차 해나가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향후에 본격적인 이제 전체 예산 통과가 되기 전에 기간에는 발효까지의 일수가 조금 남긴 했지만 사망 1호를 차용해서 추가 경정안 건별로 혹은 묶어서 올려주시면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네요. 향후 사업에 대해서 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참관인 서성환입니다. 일단은 현 안건대로라면은 이제 가을 학기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봄에 예산 승인이 나기 전에 기간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직전 분기에 추가 경정으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이미 결산안을 모두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다시 그것들을 완전히 다 취소를 한 다음에 추가 네, 그 부분에 경정하는 대해서는 이 추가 경정으로 취급하는 회칙상 이제 가능한 신속하게 회계 유연성을 추가하는 회칙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문구로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약간의 말씀하신 것 같은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두고 보았을 때 추가 경정으로 취급된 게 맞느냐, 혹은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추가 경정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초 도입된 회칙이기 때문에 일부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으로 취급을 하고 일부 성격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분리된 성격을 갖게 하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기존의 추가 경정, 예를 들어서 감사 보고서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감사 보고서를 기존의 것도 유효하고 그 확장으로서 추가된 감사가 진행이 되는 방법 등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향후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집행된 부분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조사를 하거나 접수를 받거나 해서 좀 공통된 해결책이 있다면 제시를 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각 사례에 따른 해석이나 처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당연히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믿기로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시행하신 게 있다면 꼼꼼히 따져봤을 때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고, 이제 그 놓쳐서 결과적으로 회칙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사례는 아주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진행되는 이야기 혹은 향후의 제도 운영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제도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도 지난해 이전에도 그래왔고 차차 문제 없이 집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보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남은 문제가 있을까요? 더 문제 제기가 없다면 네, 저희 회계 체계가 당연히 복잡합니다. 네, 회계 분기 등의 개념도 있고 승인 절차나 제출해야 될 제출처도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회계 처리 프로세스에 추가적으로 유연성을 위해서 추가 경정이나 사후 승인이나 선집행이 다 다른 개념으로 회칙상의 개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선집행의 유형이 더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정현님 발언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소성아님 발언권 요청하신 건가요? 손 내리셨군요. 네, 아까 이후로 계속 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님 발언권 요청하신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먼저 받고 제가 네, 그러면 전산학부 의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송인화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공지가 완료되어서 곧 결제 예정인 선집행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선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지금이 이제 2분기죠. 작년 2분기에 해당 항목을 집행한 이력이 있다면 이제 수월하게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아직 집행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개정 회칙이 공표된 이후에는 의결기구 추가 경정 절차를 통해서 작년에 없었던 항목이고, 그리고 올해 아직 본격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지 않았지만 한 건 한 건 따로따로 먼저 집행하는 것을, 예산 승인 전에 먼저 집행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으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리하셔야 되는 일정이 급박하셔서 회칙이 발효되기까지 기다리시기 어렵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 끝나고 한번 따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 거죠? 네, 그것은 개정 이전에도 쭉 가능해왔던 부분이고요. 제대로 기록만 해주시면은 문제 없이 처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현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논의를 전달받아서 여기 증언에 요청드린 거의 목적은 기층 전에 집행했고 집행할 예산에 관한 이 처리를 이제 중의원분들 및 위원장단과 논의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요약을 드리면 회칙 개정 전에 사후 승인 및 선집행, 이제 추가 경정과 같은 규모로 지급이 되는 규모가 변경되었고 또 추가 경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전보다 늘어났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과 혹은 상설위원회 예산을 집행하실 중의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우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월에 집행한 예산 중 이번 회칙 개정안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이제 기존 학과 예산에서 오버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 방안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의 주무위원들께서도 이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칙 개정안은 공표 이후 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번 회칙 개정안을 통해서 학과 예산을 처리하실 분들은 그 공표일 및 5일 뒤가 언제인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가능한 빠르게 회칙 개정이 의결되었음을 공포하고 빠르게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을 뭐 따로 확인을 하셔서 일정 계산을 그 본인께서 엄밀하게 하실 수 있다면은 그 판단에 따라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향후 2주간은 집행을 하실 일이 있을 때 하나씩 저희 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검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회칙으로 점점 개정해 나가고 회칙만으로 부족하다면 여러분들께 더 설명들을 잘도 만들어 드리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처럼 이게 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하시게 되시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다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논의도 개정 회칙과 개정 전 회칙 그리고 각 상황들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과정 이어서서 별다른 의결이나 뭐 의견 합치 과정은 필요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중앙운영위원회도 이것으로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까지 이어서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임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회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 폐회 성원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손 안 들고 그냥 이대로 캡처를 하고 캡처해서 지금 접속 중이신 분 모두 재석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캡처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캡처해 주십시오. 네, 캡처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성원은 네, 인원수가 지금 모두 위원분이 계시고 그 인원이 참관 이외 20인입니다. 성원 만족함으로 폐회 성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4시 29분 8차 중앙운영위원회 폐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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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